자, 출구는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쭉 봤으면 여러분들 이게 상식인 거야. 지금 뭐냐면 사회붕괴와 경제붕괴가 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모두가 침묵을 하면서 공멸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침묵을 하고 있어. 네? 모두가 침묵을 하고 있어. 자영업 사는 길, 이거 경제학이 필요합니까? 자영업 사는 길은 뭡니까? 가계 소비가 회복돼야 돼. 가계 소비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가계 소비 회복되려면 가계 소득이 회복돼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중산층이 세금을 내기 전에 1,500에서 4,200 사이 되니까요. 예? 가계 소비 회복 안 되는데 자영업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아, 방법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방법 있으면은. 이 본질은 놔두고 자영업자들한테요. 무슨 뭐 그러니까는 뭐 임대료를 어떻게 한다, 카드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뿐이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가계 소비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가계 소득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이거 안 되는 이상에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그럼 자영업 하지 말아라 하면은 뭐입니까? 임금 노동자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일은 비임금 근로자를 자영업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비임금 근로자죠. 비임금 노동자들이요. 임금 노동자가 아닌 게 자영업자고, 그 다음에 임금 노동자, 이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럼 임금 노동자 일자리는 대안인가? 여러분들, 절반 이하, 임금 노동자가 한 2천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절반 이하가 한 1,000만 명 정도가요. 총급여라는 건 수당 이런 거 다 포함한 겁니다. 이거 국세청 자료예요. 총급여가 250만 원도 안 돼요. 이게 물론 2021년 자료지만은. 근데 이게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자리도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근본 문제를 우리가 정면으로 이거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중산층과 저소층의 소득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소득 강화는 결국 뭐예요? 사회소득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우리가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은 강제할 수 없잖아요. 예? 사회소득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여전히 유효한데 문재인표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이유는요. 최저임금에다가 목을 맸잖아. 예?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을 해가지고 결국 저쪽에 빌미를 준 거잖아요. 사회소득 강화하는 방법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사회소득세를 도입하게 되면 개인소득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80% 이상을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소득과 그러니까 토지자산에 대해서 부과해도 아무 그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 부담이 큰 부담이 없게 하면서 80%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혜택을 보는 사람은 400만 원. 적게 혜택을 보더라도 한 300만 원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의지의 문제죠. 어떤 분이 이랬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렇게 퍼주기 하다 보면은, 망한 나라들,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퍼주기예요? 이거 퍼주기 아니에요. 권리입니다, 권리. 이거 인식 못하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계속 지옥 속에 살아야 돼. 우리가 사회를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보장받은 거야, 이거는요. 예? 이거 보장받은 거예요. 예? 이 중에 일부 소득은 지역화폐를 주게 되면은 지역 자영업도 활기가 되죠. 예? 자영업이 되면 일자리도 질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냐면은 토지 투기, 부동산 투기도 완화되어져요. 왜? 그 너무 많은 거기서 그러니까 기대 수익을 얻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걸로 다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거기서 많은 투기에 따른 기대 소득이 많이 생길 때 그걸 완화할 수 있는 거는 세금으로 환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지. 근데 토지도요. 한 1억 7천만 원 이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추가 세금 부담이 없더라고요. 세금 부담이 안 생겨요. 한 100만 원 정도 부과를 나눠줄 소득으로 만들어도요. 여러분들 이거 안 하면은 그럼 이 정도 해가지고 누가 소득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자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이게 무슨 타격을 줍니까? 그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내는 세금에서 요 정도 더 추가로 부담해더라도 개인 소득자들은
그래도 1년에 10억 정도 버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타격을 봅니까? 예? 자, 여러분들 중산층 수준의 임금 노동자가 지금 이렇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난 이후의 소득이 총 급여 기준으로 해요. 수당까지 다 합해서요. 하위 30%는 월 175만 원입니다. 상위 30%가 367만 원이야. 그러니까 자영업을 안 하고 이쪽으로 오더라도 마찬가지 되니까요. 큰 차이가 없어요. 예? 이분들이 무슨 여력이 있어서 소비를 늘리냐고요. 이 소득 가지고 소비가 늘려야지 자영업자가 장사가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평생을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다른 방법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예?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내 권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 분야에서겠죠. 소위 자유론이라는 책을 해서 정치학자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특히 뭐냐면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의 계보가 있습니다. 계보. 소위 애담 스미스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애담 스미스가 가장 이제 국부라고 경제학의 이제 소위 말해서 출발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애담 스미스가 만든 경제학을 거의 체계를 잡고 완성시킨 사람으로서 존 스튜어트 밀을 얘기를 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을 얘기를 해요. 그것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하나의 저술이 1848년에 쓴 정치경제학 원리예요. 정치경제 원리입니다. 예? 이 사람은 굉장히 보수주의 사상가예요. 정부 개입을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예? 굉장히 보수주의 사상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가 진짜 보수라면요. 이분 얘기에 대해서 이분 얘기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건 보수가 아닌 거예요. 175년 전에 했습니다. 175년 전에. 1848년이니까 지금부터 175년 전이에요. 한 얘기 첫 번째 봅시다. 이 책에 북 1, 2, 3, 4, 5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북 1, 북 2, 북 3 해가지고요. 5권이라는 게 아니라 이걸 해가지고요. 1권은 뭐냐면 생산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런 거 보면서요. 어떤 분야를 공부를 했어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전체를 그릴 줄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 책을 보면서요. 사람이 사회적으로 함께 사는 방법을 택했어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듯이요. 그럼 뭡니까? 생산활동하는 거를 그러니까 함께 하기로 한 거예요. 함께 생산활동하기로. 생산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활동이 가치를 만드는 게 생산이잖아요.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걸 함께 한 거예요. 그거를 생산한 거를 그 다음에 2권이 뭐냐? 디스트리뷰션. 배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같이 생산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눠야 될 게 아닙니까? 나눠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2권이 배분이야. 이 사람 책에 보게 되면 1권이 프로덕션 생산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2권에서 배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일관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배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일정량은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생존에 필요로 하는 소득으로서 먼저 떼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금인 거예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사회 몫인 거야. 사회 몫을 먼저 떼어내잖아요. 세금은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국방과 치안 뭐 이런 걸로 쓴다 그러잖아요. 그 이전에 해야 됐겠죠. 외적의 침략을 막는 거 이전에 해야 될 게 뭡니까요? 내가 일단 먹고 살게 해야지. 내가 일단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굶어 죽지 않게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가장 첫 번째죠. 예? 근데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요? Whether capable or not of labor. 노동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 사람이요. 반복적으로 해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노동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기본적으로 모든 구성원은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생계소득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경제 이론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회 운영과 구성의 원리예요. 이거는요. 사회 운영과 구성의 원리라고요.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능력, 개인적으로 기여한 것에 따라서 개인적 기여에 따라서 나머지는 나누라 이거예요. 자,
5권에 가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5권에 보게 되면, 이 책에 5권에 보게 되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제목이 뭐냐면 자유방임 원칙의 근거와 한계. 즉 이 사람은 보수주의자니까는 기본적으로 자유방임 원칙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근거를 얘기하면서 한계도 있다 이거야. 한계. 그 한계는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고요. 거기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I conceive, 나는 생각한다. It to be highly desirable, 이렇게 돼 있죠.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뭐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죠. The certainty of subsistence. 최소 생계소득이죠. 생계소득의 확실성. 확실성이 뭐냐면은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게 보장되는데 누구에게? 이런 면입니다. The destitute, able-bodied라고 돼 있어요. destitute가 무슨 말입니까? 네? 이게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빈곤한 사람이에요. 더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able-bodied는 뭡니까?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죠. 신체는 건강한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난해. 그러면 우리나라 보수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체 건강한 놈이 왜 저기 정부한테 손을 벌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은 아니란 얘기야. 이 사람들에게 법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도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소득을 확실성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법률로 써요. 법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뭐라 합니까? rather than. 그들에 대한 구제. 그러니까 이 신체는 건강한데 굉장히 가난해, 빈곤해. 일자리를 못 잡고 뭐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voluntary charity.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냐면 부유한 사람들이 어떤 자선을 베풀고 기부를 하고 이런 것에 의존하기보다도 이런 것에 맡기지 말고 법률로서 그러니까는 이 소득을 확실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권리라는 거야, 권리요. 권리라는 거예요. 이게 175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보수주의의 그러니까는 정신적인 뿌리인 5권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5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조세에 대한 일반 원칙이야. 이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요. 예?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 뿌리라고 얘기하는 밀턴 프리드만조차도 토지세를 굉장히 바람직한 세금이라고 얘기했듯이 그런 걸 외면을 해. 우리나라 보수는. 그래서 사이비 보수들이야. 이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 조세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여기도 I conceive, 나는 생각한다. 이게 뭐냐면 inheritances and legacies.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냐면 exceeding a certain amount. 최소한의 일정량을 초과하는 유산, 유산과 상속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은 매우 아주 좋은 세금이라 이거야. 매우 좋은 세금이라 이거예요. 유산세, 상속세. 그리고 이 유산세 수입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걸 가능한 한 사람의 이 그 탐욕이 뭐냐면은 감추려고 하고 싶다 이거야. 세금 안 뜯기기 싫어서. 예? 이걸 감추고 도피시키려고 하는 게 해외로 도피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런 도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 은닉이나 도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뭐냐면은 이거를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아주 그냥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최대한 그러니까 많이 세금으로 징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가능한 한 많이. 이게 5권 제가 인용한 책에 21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수까지 해놨으니까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 예? 이게 보수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왜 했습니까? 우리가 자유방임 원칙이 작동하는 곳은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잖아요. 시장이라는 곳이. 근데 그 경쟁은 공정경쟁의 준말입니다. 공정을 빼놓고 부르는 거야. 제가 늘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학생들 가르칠 때 처음 갈 때 경쟁이라는 것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달리기 시합할 때 자유방임의 원칙을 사실 그 레이스 페어인가 거기서도 그렇게 가지고 달리기를 인용을 하지만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10명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9명은 출발선에서 뛰고 1명은 저 10m 앞에서 뛰어. 그래서 100m를 다 달리기 했는데 그럼 당연히 누가 이깁니까? 10m 앞에서 뛰는 사람이 이기지. 내가 대표 선수야. 내가 1등 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는 수상자야. 누가 이걸 동의하냐고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누가 인정을 하냐고요. 그렇죠?
그거는 시장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사이비 시장주의자지. 그럼 우리가 많은 유산이, 그러니까 상속이 되고 유산이 되는 것은 이 게임의 출발을 그러니까 훼손시킨다 이거죠. 출발선을 훼손시킨다 이거죠. 공정한 경쟁을 못하게 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상속세 없애야 돼. 상속세가 부담돼가지고 뭐 한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앉아있는데 다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기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도 상속세 많이 없애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 남이 없애든 안 쓰는 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 나라들은 소득세는 굉장히 많이 또 부과하잖아요. 예?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엉터리로 하게 되면 우리도 엉터리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발 존 스튜어트 밀 책을 좀 읽어봐 보세요. 예? 여러분들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그러니까 뿌리가 얘기한 것을. 예? 자, 이게 175년 전에 쓴 글이고요. 예?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제 이론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복잡한 경제 이론을 적용도 안 하고 기본적으로 사회소득이라는 것을 사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기초로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글들이 나오는 거야. 예? 즉 최소한의 사회소득은 시혜가 아니고 누구나 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는 세금으로 해결해야만 하고, 특히 출발선의 차이를 만드는 유산과 상속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금으로 환수하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본주의자인 거야. 시장경제주의자인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하게 되면은, 이런 거를 가지고 빨갱이라고 하고 앉아있고 사회가 이렇게 되게 되면 거의 퍼주기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이 사람 너무 무식한 거야. 무식한 거야. 사회소득을 제대로 도입해가지고 망한 나라 저한테 한번 대보세요. 어떤 나라가 있는지. 예? 제가 그랬잖아요. 그림으로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 사회가 없어진 나라가 된 이유가 사회로부터 아무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국민들이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야. 사회가 없는 거죠. 그걸 자기 권리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국민들이. 바보들이죠, 국민들이. 그러고 나서 살기 힘들다고 그러시는 거야. 예?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제가 또 뭐랬습니까? 금융. 여러분, 금융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과거에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들 지난 5년 동안에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이 가구주가, 예? 80%가 안 돼요. 평균을 내게 되게 되면은 77.몇% 나와요. 그러니까 22.3% 이상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못 받아. 과거에 제가 보니까 한 19%인데 더 늘었어. 예? 신용대출을 못 받아요. 이용을 못해. 그럼 어디를 이용하냐? 저축은행,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 보험회사 이런 데를 이용해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 여러분들 이 은행들이 지금 돈놀이 하는 데 속에서 가장 자기들 돈놀이에서 제약 조건이 벗어난 게 뭐랬어요? 중앙은행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은행들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만 돈을 발행할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중앙은행 도입을 하면서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그 종이화폐, 신용화폐잖아요. 신용화폐. 예? 그 종이돈이라는 게 신용화폐잖아요. 신용화폐라는 것은 누가 보증한 겁니까? 가치를요. 정부가 보증한 거고. 정부가 뭘로 보증한 거예요? 정부의 경제력이잖아요. 그래서 아베 같은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중앙은행은 정부의 자회사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그거 여러분 금융자본의 논리입니다.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요. 영국 중앙은행에 박물관에 가게 되면요. 영국 중앙은행을 어떤 이유로 만들었는지가 그 문서가 남아있어요. 문서가 남아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공공성과 모든 인민의 이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중앙은행은요. 정부의 경제력은 조세잖아요. 조세를 누가 뒷받침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뒷받침해 준 거잖아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도 세금 내고 살아요. 예? 먹지 않고 못 사니까. 예? 소비하면서 세금 다 내고 살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뒷받침된 게 이 종이화폐예요.
그런데 그 종이화폐를 이용할 권리를 중앙은행은 은행만을 주로 상대하잖아요. 은행에서 그러니까는 대출을 이용을 못해. 20% 이상이 대한민국에. 이분들은 뭡니까? 2등 국민인 거야. 비국민이죠. 비국민인 거야. 그리고 이분들은 뭐냐면 자기가 못난 걸로 생각을 해. 자기가 못난 걸로요. 예? 그렇잖아. 자기가 못난 걸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못 가지면요. 이런 취급받아요. 이런 취급받아.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최소한 한 1,000만 원을 이자만 갖고 이자 잘 갚으면 계속해서 연장해서 쓸 수 있게 해주자 이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돈이 너무 풀리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신용등급 1등급자도요. 대출을 받을 때 그 금리가요.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해가지고 얻는 금리보다 높습니다. 대출 금리는 예금 금리보다 높잖아요. 구조적으로요. 괜히 그거 가지고 돈 쓸 데도 없는데 괜히 그 돈을 그러니까 대출 받아봤자 괜히 비용만 나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그거 이용 안 해요. 안 합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 예? 이용을 하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자율을 보게 되면 한 달에 한 5만 원 갚는 거야. 1,000만 원에 대해서는요. 예? 그분들 만약에 못 갚을 만약에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지역사회 서비스들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많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는 그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들을 예? 그런 쪽으로 연결시켜 주라고. 이자를 못 갚을 한 달에 5만 원은 한 달에 5만 원 버는 게 뭐가 힘든 일이냐고요. 그걸 안 갚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신용불량자가 될 사람,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는 이런 사람은 없죠. 이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권리야. 이게 여러분들 복지라든가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아주 곤란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한 거야. 내가 보증을 한 건데 나는 아무런 혜택을 못 봐. 예? 그러면 여러분들 평상시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 리볼빙 서비스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잖아요. 예? 그분들 이거 이용하게 해주면은 예?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엄청 이자 돈벌이가 되는 거야. 그냥 그거에서 분노만 하고 있어. 예? 은행들 돈 장사한다고. 예? 분노만 하고 있어. 자기 권리를 그러니까 못 찾아먹으면서 예? 분노만 하고 있어. 은행들 그러니까 수조 원 벌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거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면 은행들한테 당당하게 그러니까 그건 욕을 해주는 거야. 은행들은요, 이거 인가사업이에요. 정부에. 인가해줄 때 그 돈놀이하는데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야. 은행은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돈 벌기 하는 게. 땅 짓고 헤엄치기야. 예? 그렇게 돼가지고 대부업체라든가 소위 말해서 카드론 이런 거 쓰는 사람들, 카드에서 돈벌이 안 된다. 그 회사들 왜 걱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 그 사람들도 그러면 더 낮출 게 아닙니까, 금리를. 살아남으려면은. 그리고 은행들, 신용등급이 좀 낮은 사람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사람들, 한테도 금리 낮출 게 아닙니까? 예? 자기들 돈놀이 하게 되려면. 그럼 은행들 자연히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들지요. 그렇게 해서 은행 수익을 조절을 해야지. 지금 구조 속에서는 은행은 그냥 고리대금하게 합법적으로 고리대금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준 거야. 예? 만들어준 거야. 여러분들. 예?